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팩트 소식을 논리 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란은 단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내자 곧바로 사퇴하라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부는 독립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라는 건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듯한 형태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헌법의 근간인 상권 분립,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 원칙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페이스북 장문에 글을 올렸는데 이와 더불어 충격적인 합성 사진까지 올렸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함께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뭐라고 썼는지 간단하게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천천히 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정부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기해봐야 아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습니까? 더 황당한 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 재판소입니다.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 당 초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입니다. 상권 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입니다. 절차적으로 아웅다웅하니 형식적으로 더 깔끔할 테니까요.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 노동당 총비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겁니다.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정부, 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도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입니다. 상권 분립은 권력의 행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입니다.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입니다. 요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사진 한 장을 게시합니다. 바로 요 사진입니다. 합성된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일단 제가 읽어드린 글을 보셨듯이 이준석 대표는 정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축구 경기에 골이 안 들어간다고 골대를 옮기는 것에 비유하면서 사실상 정치 재판소가 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 중국과 북한의 권력 집중 구조를 예를 들며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체제를 풍자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마다 판사나 대법원장을 흔들고 사퇴를 압박한다면 앞으로
어떤 판사가 권력에 맞서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흐름으로 굳어진다면 결국 모든 재판은 정치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줄 마지막 울타리마저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단순히 풍자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 끝이다,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라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실의 태도였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라고 발언을 했다가 이 말이 이제 곧바로 언론에 이제 퍼졌고, 국민들은 대통령실도 이제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나 대통령실은 다시 해명에 나섰죠. 어떻게 보면 앞뒤 맥락을 잘려 나간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속기록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이 빠졌다가 기자들의 반발로 다시 추가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권의 압박에 동의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은 농담이나 애매한 표현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특히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국민들에게는 곧바로 대법원장을 압박하겠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실이 정말로 상권 분립을 존중했다면 애초에 사법부 독립은 절대 흔들릴 수 없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처럼 오락가락한 모습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크게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태은TV 가족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상권 분립이 흔들리면요,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국민이 가장 크나큰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권력이 집중된 국가는 항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중국처럼 당, 군, 정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거나 북한처럼 국무위원장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체제는 결국 국민이 권력자의 손에 종속되는 결과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절대 그러한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는 느리더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판결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사법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치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든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법치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헌정 질서의 시험대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사법부를 흔드는 순간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국민이 권력을 견제할 방법은 사라지고 결국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이 세운 질서입니다. 결국 상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야만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근TV 가족분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아무렴 김문수, 저도 좀 얄밉기도 하죠. 김문수 대권에 이제 나왔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일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에 따라 이재명 정권이 나온 것에 대한 좀 한몫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내용이 있었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태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